여러분, 나이 들수록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으세요? 한국의 노인 40%가 변비 증상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불편만이 아니라 장폐색출혈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부르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터득한 변비 예방과 관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장이, 그리고 일상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겁니다.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학문외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바로 장, 특히 대장과 학문이죠.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아프거나 혈변이 나오면 크게 걱정하면서 병원을 찾지만 막상 변비 같은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비야말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을 조금 넘기신 여성분이었는데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며칠에 한 번씩만 배변을 하는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부 불편감이 심해져 검사해보니 대장 오른쪽 직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장이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장 운동을 돕는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던 배변 습관도 예순이 넘고 칠순에 접어들면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통계로도 변비 환자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흔하면서도 위험한 증상이지요. 변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며칠에 한 번 화장실 가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뱃속에 가스가 차서 식사도 잘 못하고 늘 더부룩하고 심하면 머리까지 무겁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속이 막히니까 세상 사는 맛이 없다고요. 그만큼 변비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활력까지 빼앗아가는 질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기침이 오래가면 결핵을 걱정하듯 변비가 길어지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배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비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물을 적게 마시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고기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장은 조금씩 게을러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수도관이 막히듯이요. 그래서 이 오디오북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방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면서 아, 나도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나이 들수록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 중 하나는 단순히 변비라고 생각해 병원을 늦게 찾은 분들이 심각한 합병증에 시달리는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안 나오면 그냥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변비를 방치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80 가까이 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가까이 씨름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심하게 불러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이 심하게 늘어나고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응급으로 장관을 비워내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몸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선생님, 변비가 이렇게 큰 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이 늘어나거나 심하면 장이 꼬여 막히는 장폐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힘을 주다 보면 항문에 상처가 나고 출혈이 생깁니다. 치질이나 치열이 생겨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다시 변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약물이나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혈압약이나 진통제, 특히 파킨슨병이나 치매 치료에 쓰이는 약들 중 상당수가 변비를 유발합니다. 당뇨병처럼 신경에 영향을 주는 질환도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냥 변이 잘 안 나와요라는 말 뒤에는 훨씬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께서 오시면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기저질환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변비가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오고 혈압까지 치솟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는 단순히 배변 문제를 넘어 심장과 뇌혈관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체면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이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라며 혼자 끙끙 앓다 병원에 오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절대 나이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집안 전체가 불편해지듯 대장이 막히면 우리 몸 전체가 신호를 보냅니다. 배만 더부룩한 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활력이 줄어듭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몸속 독소가 다시 흡수되어 피부까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참는다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더디고 합병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러니 증상이 반복되거나 길어지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변비인지 아니면 다른 대장 질환의 신호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이나 용종 같은 질환이 변비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비를 참는 건 작은 불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금세 꺼질 줄 알았는데 어느새 집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변비를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들, 이제 감이 오시지요?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장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변비에 좋은 약 좀 주세요. 물론 약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진짜 해결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변비는 단순히 장이 게을러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약물 부작용, 운동 부족, 식습관,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원인을 먼저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지요. 먼저 식습관을 살펴봅시다. 요즘 어르신들 밥상에 어떤 음식이 많이 올라오나요? 고기 반찬이나 국물 요리는 많지만 채소나 해조류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장은 식이섬유를 좋아합니다.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속을 쓸어내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하죠. 현미밥, 보리밥, 콩, 고구마, 시금치, 미역, 다시마, 사과나 배 같은 과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장의 활력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72살 남성 환자분은 늘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점심은 대충 외식, 저녁엔 고기 반찬 위주였지요. 당연히 변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현미밥으로 바꾸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곁들이시도록 권했습니다. 또 아침에 바나나 한 개씩 드시도록 했죠. 한 달쯤 지나자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장이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장은 물을 만나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덜 마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장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대장은 변에서 물기를 더 빼앗아가면서 결국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8컵 이상은 꼭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할 때 한 컵, 오후에 차 대신 물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나이 들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며 물을 일부러 줄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변비와 운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덩달아 게을러집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음식이 내려갈 힘이 부족한 겁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하루만 보 걷기를 꾸준히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변비 증상이 크게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장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주면 장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면 대장이 자동으로 수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는 거죠. 무리하게 힘을 주기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오래 앉아 있는 건 오히려 항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변비는 스트레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걱정이 많으면 장도 함께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마음을 편히 하는 방법, 즉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편해야 장도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적인 도움입니다. 식사량이 적거나 채소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식이섬유 보충제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차전자피 같은 건강식품은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부피를 늘려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먼저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약으로 해결하는 병이 아니라 생활이 고쳐주는 병입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밥상을 조금 바꾸고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집 앞을 조금 더 걸으면서 여러분의 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변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건강을 지켜주는 힘은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꾸준한 습관입니다. 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식사도 대충, 물도 잘 안 드셨고 운동할 시간은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은퇴 후에야 시간이 좀 생겼지만 이미 장은 게을러질 대로 게을러져 있었죠. 변비가 심해져 병원에 왔을 때는 늘 불안하고 얼굴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점심과 저녁에 채소 반찬 꼭 챙기기,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집 근처 걷기,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엔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기. 처음엔 이걸로 되겠나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뒤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덕분에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여러분, 변비는 단순히 배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기분과 에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이 가볍고 마음도 한결 밝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막히면 머리까지 무겁고 삶의 의욕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한 관리는 곧 삶의 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챙기고 몸을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후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귀찮고 어떤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건강은 하루 이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드시는 밥상과 물 한 잔, 그리고 가볍게 걷는 그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같이 산책을 나가고 식탁에 채소 반찬을 함께 올리고 서로 물 마셨는지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즐겁게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변비가 있는데 하고 떠올리셨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물 한 잔, 저녁에 10분 걷기, 혹은 채소 반찬 하나 더 올리기.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체념할 게 아니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비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배변의 편안함을 넘어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함이 쌓여 건강을 지키고 건강이 쌓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 물 한 잔, 채소 한 접시, 가벼운 산책, 그리고 일정한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즐거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노후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